오늘 눈은 더 내리지 않겠지만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3, 4도에 머무는 추위가 며칠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설로 순창 등에선 시골 마을이 완전 고립됐습니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턱없이 낮습니다.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당국은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매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지역에 어제까지 20cm가 넘는 폭설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출근길이 그야말로 꽁꽁 얼었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눈은 이제 대부분 그쳤습니다. 2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며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아직 서해안 지역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지만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임실이 영하 17.2도로 가장 낮고 익산과 진안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에는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한파로 눈이 녹지 않고 도로 곳곳이 얼면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다시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시골 마을은 아예 발이 묶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을 뚫고 도착한 상간마을.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인적이 끊겼고 지붕과 차에는 채 치우지 못한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세 번째 쓸었어요. 오늘 아침에 중간에 점심 때 또 금방 또 이렇게 뒤돌아서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노인들은 근처 노인정도 가지 못한 채 집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넘어지면 어쩔 것이 나만 다치면 나만 손해지. 그런 게 안 갔지. 버스가 들어차 있어야 할 터미널도 텅 비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농촌 마을을 운행하던 버스 일부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 나왔어요. 여기 한 6시 왔을 거예요. 근데 9시 나갔단게요. 제설차가 닿지 못한 상간마을 곳곳이 고립되면서 집배원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까 택배 하나 갖다 주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지금 모르죠. 이제 가봐야 되는데 도저히 가다가 못 가게 되겠으면 다시 돌려서 가야죠 뭐. 전주 진북동과 평화동, 군산 옥급에서는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쌓인 눈이 워낙 많아 비닐하우스나 낡은 주택의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의 경우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는지 의문이 있는 대목인데요. 손을 놓고 있던 당국은 뒤늦게 재접종을 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는데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 표본 조사를 했더니 증상을 보인 돼지 가운데 항체가 형성된 돼지는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2차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농장도 항체 형성률이 0%로 나왔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한 마리당 1,700원씩 하는 비용 부담에 백신을 놓을 경우 돼지의 상품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그런 것이 녹이 있어서 주위를 다 돌려버리면 목살을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빼고 얼마 이렇게 하면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구제역 백신의 도내 항체 형성률은 57%, 충남 등 다른 지역이 60% 이상인 것과 비교해도 특히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축산학계에서는 농가들이 접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항체가를 60%를 유지를 하는데 이 지역에 40%를 유지한다는 건 일단은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접종의 문제라고.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하고서야 전체 140만 마리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항체 형성이 낮은 농가에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뒤늦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때 항체 형성률이 30% 이하이면 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던 전라북도, 일부 농민들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에 손 놓은 전라북도의 태도가 구제역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죠. 이 생활임금 도입 2년째를 맞이한 전주시가 올해 생활임금을 좀 더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주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7,120원,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8%가 많습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도입 첫 해보다 더 벌리면서 시장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대비 30% 인상 수준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했습니다. 도입 첫 해에는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 한정했지만 올해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간제까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간 부분까지도 이제 해서 좀 그 어려운 분들이 이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0,000원에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가장 큰 고민인 불안정한 고용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아직 고려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11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선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고용 안정. 그렇죠. 생활임금 선발주자인 수원, 성남, 부천보다 높은 기준을 정한 전주시. 일부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지만 실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 인상이나 비정규직 근본 문제인 고용 안정 대책도 모색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오는 26일 전북도당을 창당합니다. 국민의당은 어제까지 전북도당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천정배 국민회의와의 야권연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문 대표의 사퇴로는 부족하고 패권이 해체돼야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김호서 국민회의 도당위원장은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제안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이건식 김제시장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회 등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함께 김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찰 과정과 가격, 향후 피해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AI 발병 당시 특정 업체의 사료를 수의 계약으로 쓰게 한 이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피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223곳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보험은 환경오염 발생 시 유발 사업장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동일 지역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 등 모두 70개를 모집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10곳 정도를 뽑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축소되는 교육청 공모사업 대신에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선택과제가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독서 글쓰기와 놀이활동, 예술학교 등 8개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선택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선택은 공모사업처럼 의무는 아니며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107곳 등 참여 대상 학교 가운데 72%인 345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정읍시가 구절초 테마공원을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구절초를 활용한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완주군도 사라져가는 마을 고유의 소리와 풍습 등 향토 자원을 모아 축제를 만듭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읍시 산내면에서 열린 구절초 축제는 62만 명이 찾아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내면 전체가 지난해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돼 2019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구절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공원을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대표적인 국내 가을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구절초를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로 연관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마을마다 내려오는 풍습과 소리, 재래와 음식 등 향토 자원을 모아 축제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색 있는 마을 축제를 공모합니다. 완주군은 이들 가운데 서너 개 마을을 선정해 전통 자원을 복원하고 특색 있는 마을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올해부터 100억 원을 들여 한국 전통 발효 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0년까지 35만여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인근에 발효 테라피 센터와 발효 미생물 종자원 등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한국형 전통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 합동순회 설명회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 14개의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손상된 화폐 교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시민들이 한국은행 교환창고에서 바꿔간 손상화폐는 3억 4천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크기와 비교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돈으로 교환해준다며 불탄 화폐도 재를 털지 말고 은행으로 가져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업화 참여 기업을 모집해 연간 최대 2,500만 원의 해외 시장 진출 준비와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기업화 사업은 내수 또는 수출 초보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군산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대회와 전국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12일간 초중등 130여 개 팀이 참가하는 제26회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가 월명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리고 4월 10일에는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진행됩니다. 이어 14개 시군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2016 전라북 도민체육대회가 4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익산 김영배 도의원이 김광수 전 의장의 사퇴로 생긴 도의회 단기 의장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배, 이상현 의원 간 2파전으로 전개되었지만 이 의원이 합의 추대하자며 경선 포기함에 따라 김영배 의원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10대 후반기 의장 임기 전인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직을 수행할 단기 의장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회평마을 65만 1,000원, 학평마을 22만 5,000원, 용계마을 10만 3,000원, 선동리 아직마을 23만 7,000원, 성계리 금암마을 24만 9,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명산아파트 47만 4,000원, 용산리 용반마을 26만 1,000원, 원평리 유목마을 26만 8,000원, 이원마을 26만 1,000원, 중원마을 2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산리 금산마을 36만 5,000원, 계룡마을 30만 4,000원, 용화마을 38만 3,000원, 시목마을 6만 7,000원, 백운마을 9만 7,000원, 김제시 금산면 생활개선회 50만 원,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외사마을 40만 원, 서촌 이마을 27만 원, 제남리 석교마을 15만 원, 제남리 푸른마을 아파트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은 내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힐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기발한 표현 능력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신의 첫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 마련됩니다. 전주문화원은 오늘까지 한국전통문화전에서 전주의 단선부채 매깃기 사업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주미술관은 신년기획으로 자수로 그려낸 그림과 생활 속 자수용품을 전시합니다. 남원시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오늘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공간 봄에서 딱따구리 아빠 김성호 교수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제16회 도지사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개회식이 오늘 무주 티롤 호텔에서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행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할 시민 모니터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를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1.5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